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제한몸 불살라 이런 아주 그 유만 선생이 안 쓰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어제 간담회가 화제가 됐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즉각된 건 아니겠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단 제일 위로 올라선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부터 볼까요? 자, 예,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3.1%, 문재인 전 대표가 22.2%. 물론 의미 없을 만큼 붙어 있는 혼전의 양상이지만 오차범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오차범위 아니지만 반 총장으로서는 좀 기분이 괜찮은 여론조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반 총장이 여론조사 지금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많이 낙하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3위한다 이런 얘기가 저 의미 자체는요. 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속락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오히려 반등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귀국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에 있어서 어떤 비주류들이 분당하면서 어떤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특히 보수층에서는 좀 마음을 많이 돌려서 네. 반기문 총장을 좀 지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어떤 지형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비주류가 분당을 하면서 가장 반기문 총장한테 러브콜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뭉쳐지냐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이 향후의 대권과도 있어서 흐리냐 아니면 막냐 이제 그게 좌우될 수 있겠죠. 저 조사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파란 삼각형이 지금 하락을 의미하거든요. 계속 오르기만 하던 촛불 전국에서 그야말로 올라가기만 하던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빠지고 있는 두 사람만 지금 빠지는 결과가 나오고 특히 이재명 시장 많이 빠지고 있죠. 아무래도 뭐 조정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정을 받고 있다. 저는 뭐 네. 그러니까 상승세에 약간 지금 이제 조정 국면인 거지. 저것이 뭐 다시 하강 국면으로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이재명 그 시장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포부, 이런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증 단계가 시작되면서 네. 지금 이재명 시장이 간이 조정기를 어떻게 뚫고 다시 재상승의 동력을 정치적 동력을 찾아내느냐 부분이 앞으로 향후 대선 주자로서의 포인트가. 예,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물론 그렇기도 한데 문재인 전 대표도 어쨌든 촛불 전국에서 계속 선전을 했고 지지율도 1위를 계속 달리다가 지금 전주보다 1.5%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과 문재인 네. 양강 체제로 재편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단순하게 문재인 대표의 하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 지형이 3당 체에서 4당 체제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권이 분열되면 오히려 고정 지지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유리해야 하는데 꼭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비박신당, 즉 비박신당과 반기문 사무총장이 손을 잡을 경우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포위 전선이 형성될 경우 원래 고정 지지층, 보수층들은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고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반기문 총장을 지지할 경우에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지지율이 고립될 그런 여지가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표도 이 문재인을 반대하는 연합 전선에 대해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 대목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의 과제와 숙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칭 개혁 보수신당. 예. 이제 보수신당이라고 하려다가 개혁이란 말을 붙였더군요. 27일 날 이제 1차적으로 탈당이 이제 이루어지고 되고. 자, 그래서인지 이 반기문 총장이 더 관심을 받고 있고 그렇죠. 대선 후보를 영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안희정 충남지사가 매우 불편한가 봅니다. 충청권을 놓고 좀 다투다 보니까 이런 글을 올렸네요. 국민이 반 총장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 총장은 일관적 소신과 신념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그때그때 힘센 분한테 붙었는데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굉장히 그냥 저주에 가깝네요. 그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면 표현이 부드럽습니다. 네. 균형감을 잃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 부분을 보면은 평상시 안희정 지사답지 않게 평정심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 안희정 지사가 충남의 패권을 놓고 반기문과 쟁패를 겨루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안희정 지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다. 왜?
대한민국에서 패족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던 분도 안희정 지사가 2007년 12월 말에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이른바 지금 민주당의 이 캐파, 이 덩치가 커지면서 이런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야말로 이 한 몸 불살라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상시에 반기문 사무총장답지 않게 강한 톤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당황한 그런 가운데 안희정 지사 강하게 지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저런 것은 문재인 전 대표를 돕고 있는 옆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새누리당의 충청권 의원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잔류하겠다는 의원, 반기문 따라 이동하겠다는 의원,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의원 이렇게 나뉘었는데 반기문 따라 가겠다는 분이 정진석, 이명수, 경대수, 이종배, 권석창, 성일종 의원 등해서 7명이나 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보류 의원들도 있지만 보류 의원들도 아마 지금 상당히 그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면 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남는 사람은 누구냐? 네. 지금 그 정우택 원내대표, 김태흠, 이장우, 이 소위 말하는 최고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세 분, 핵심들만 지금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지금 뭐 그 충청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간 또 앞으로 자신의 그 다음 향후 총선에서의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를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는 반기문 총장보다 조금만 네. 그 이상의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마 상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반 총장이 그럼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기문 총장 측에서 뉴 DJP 연합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어떤 신빙성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뜬금없다는 얘기 들어요. 왜냐하면 뉴JP 연합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UDJP 연합이죠. 예.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고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어중중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탈당을 해서 개혁보수 신당이 얼마나 커지냐 이제 그런 것도 아직 안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정말 했다고 한다면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뭐 어때요 박지원 의원께서 약간 안개를 좀 피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새누리당 워낙 급했나 봅니다. 친박계 그렇게 거부하던 임명진 목사까지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 하는데 과연 이런 뒤늦은 행보가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다음 주에 짚어보도록 하죠. 네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